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신 홍반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전신 홍반 루푸스는 무엇이며 또 이것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및 증상과 또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들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 좀 단어가 용어가 좀 길고 어려운데요. 전신 홍반 루푸스란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 그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단백질이든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은 항체를 일으키고 그 항체, 결국 면역세포들이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을 공격해서 그 과정 중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료를 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요,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그 항원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의 세포나 조직에 대한 항원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면역 복합체라는 그런 이제 물질이 생기고요. 그 면역 복합체가 조직 내에 축적되어서 점점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나 콩팥이나 뇌나 관절이나 심장까지 침범하는, 그래서 결국 전신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을 바로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몸에 다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피부나 아니면 인대 힘줄 같은 결합 조직들이나 또 관절, 뼈 내지는 혈액과 신장, 심장, 콩팥까지 다양한 기관을 침범하여서 경증부터 아주 심각하면 중증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죠. 이 용어의 기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전신 홍반 루푸스 중에 루푸스란 단어는 늑대를 뜻합니다. 라틴어로 늑대를 뜻하거든요. 마치 늑대에 물리거나 긁힌 것처럼 피부 발진이 특히 얼굴 쪽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아, 늑대가 물린 자국 같아 하면서 루푸스란 단어가 생겼고요. 그리고 홍반성이란 뜻은 얼굴에 생긴 발진이 염증으로 인해서 빨갛게 부풀어 보인다고 해서 홍반성 루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피부 위에도 관절, 혈관 내지는 다른 콩팥, 심장, 폐까지 장기, 여러 장기에도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전신에 나타난다고 해서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이 루푸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이라 해서 이 환자의 면역 체계가 바로 이물질, 외부 항원에 대해서 이 외부 물질을 항원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의 세포 조직을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는, 결국에는 구별짓지를 못한 데서 바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체계는 자기 자신의 세포로부터 유래된 항원을 공격하게
공격하는 항체가 다시 나옴으로 해서 이 항원과 항체가 결합된 바로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조직들, 각 조직들에 이게 남게 되면 그 조직에서 바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조직 자체를 손상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바로 이 병의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푸스 질환의 유병률을 보면요. 인종, 그러니까 황인종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인종별로 또 국가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대략 한 2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10만 명당 한 20명 정도로 조금 적은 것이 특징이고요. 또 호발 연령을 보면요. 15살에서 한 45살까지, 그러니까 약간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임기 연령에 여자들에게서 주로 발생을 하므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비를 보면 보통 남자가 1이면 여자는 10배 정도 많이 발병이 될 정도로 여성에게서 더 훨씬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가임기 때, 그러니까 15살에서 한 45살까지, 그러니까 폐경이 지난 이후나 15살 이내의 소아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발병이 되지 않고 가임기 여성에게서 특히나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과 또 섭생,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여성들의 생식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더 늘어나면서 같이 전신 홍반 루푸스도 점점점 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루푸스, 그러니까 전신 홍반 루푸스의 종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전신성이냐, 원판상이냐, 아니면 약물 유발성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게 전신성 루푸스인데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특히 대부분 드러난 부위, 피부나 관절을 침범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콩팥, 폐, 뇌신경계, 혈액, 심장까지 병이 침범해서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나 예후도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은 이제 증상이 무증상인 상태로 조금 1년이나 2년, 5년까지 그렇게 가면은 이게 다 완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되는 그 기간을 관핵이라고 하는데요. 관핵이라고 했다고 해서 완전히 완치된 것은 아니고 수년간 관핵기를 겪었다가도 그러다가 갑자기 또 면역 기능에 좀 체계가 이상이 균형이 깨지면 다시 언제라도 재발이 되는 것이 특징적인 그런 양상이 이제 나타나 보입니다. 원판상 루푸스는 특이하게 피부에만 국한돼서 이 루푸스 질환이 나타나는 건데요. 주로 되게 얼굴이나 목, 팔다리 이렇게 드러난 부위에 빨간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신성에 비해서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증상은 심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흉터나 여러 가지 색소 침착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물 유발성 루푸스가 있는데요. 특정한 약을 복용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루푸스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증상은 전신성 루푸스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발열, 열이 나고 빨갛게 발진이 나타나고 관절이 아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전신성과 이 약물 유발성 루푸스의 차이점은 전신성은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장기로 침범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약물 유발성 루푸스는 장기 침범은 거의 드물다는 거죠. 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약물들로는 고혈압 치료제나 부정맥 치료제를 오랜 기간, 장기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제 약물 유발성 루푸스 질환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다만 이런 증상들은 약을 끊으면 대부분은 사라진다고 해서 임상에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신 홍반 루푸스는 도대체 왜 생기느냐?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훨씬 루푸스 질환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란성 쌍둥이는 한 명이 루푸스가 걸리면 또 다른 쌍둥이인 다른 한 명이 발병할 경우가 2에서 5%라고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일란성 쌍둥이는요, 한 명이 루푸스 질환에 걸리면 다른 한 명도 루푸스 질환에 발병할 경우가 24에서 57%니까 굉장히 높죠. 무려 10배 이상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 루푸스 증상이 폭발을 하듯이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이런 강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갑자기 면역체계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나 여러 가지 혈압약, 심부정맥약 등 여러 가지 약제를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드신 분들의 또 루푸스에 더 걸릴 확률이 높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서도 이 루푸스 질환이 더 잘 걸리는 거를 여러 가지 임상 사례를 통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몬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이 전신 홍반 루푸스는 흔히 여성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대 10의 비율로 10배 정도 더 높이 발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춘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월경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더 이제 발병이 이제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리 시작하거나 임신 중에는 이제 루푸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 루푸스 발생과 어떠한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지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개정까지 된 11가지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피부에 특히 이 광골 부위 뺨 위로 평평하거나 아니면은 좀 돌출되어 있는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 빨갛게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체에도 피부층에 원판상의 발진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이게 빨갛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테두리가 하얗게 인설이, 그러니까 딱지 같은 게 생기면서 약간 융기되어 있는 그런 피부 발진을 원판상 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햇볕에 노출이 되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발진이 더 이제 햇볕에 자외선에 장시간에 노출이 되면 더 악화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요. 입안이 자꾸 코안이나 입안 점막들이 자꾸 궤양이 생기고 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염증이 자꾸 헐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루푸스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면역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DNA 항체 검사를 통해서 아니면 항인지질 항체 검사를 통해서 둘 다 양성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이 루푸스 질환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막, 늑막염이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막에 염증이 생겨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너무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이제 CT나 뭐 이런 페트 촬영을 해봤을 때 하얗게 염증이 너무 심하면 이것도 루푸스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신경장애 증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약물이나 대사장에 의해서 간질 같은 그런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막 몸이 굳고 떨리거나 쓰러져서 발발 떠는 그런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액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하는데, 사실 항액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루푸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9번째로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특히 말초 쪽에 손가락, 발가락, 발목, 손목 같은 말초 쪽에 이제 염증이 심해져서 통증과 부종과 열감이 나타나고요. 이와 함께 너무 심해지면 골밀환, 그러니까 뼈 자체가 삭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까지 동반할 수가 있고, 또 10번째 혈액장애라 해서 백혈구나 림프구나 혈소판 같은 그런 혈구 성분들이 원인도 없이 갑자기 이제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뚝 떨어지는 감소증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장까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방치하게 되면 신기능까지 떨어져서 단백뇨라든지 소변을 봐도 안 시원하고 거품이 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이 11가지 말씀드린 증상 중에 4가지가 일단 4가지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전신 홍반 루푸스를 의심하고 빨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루푸스의 한학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푸스는 크게 한학에서는 양독이냐 음독이냐 2가지로 나뉘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양독은 말 그대로 양기가 너무 넘쳐나서, 쉽게 말하면 열이 체내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열증과 양기는 모두 머리 위로 뜨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위로, 상처 위로 몰리면서 얼굴에 특히 발진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이 양독증이 심한 사람들은 목구멍이 굉장히 아프고 가래 기침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뱉어보면은 색깔이 진하면서 피까지 같이 섞여 있는 농혈담을 뱉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음독은 이제 나쁜 기운이 우리 몸을 침범해서 우리 몸의 경맥을 따라 돌면서 생기는 게 바로 이제 음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기운이 너무 치성해서 이게 우리가 기혈순환이 잘 돌지를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므로 얼굴이 일단 핏기가 없고 파르스름해요. 창백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양독은 얼굴이 붉고 발진도 되게 심한 거에 비해서 음독은 별로 이제 그 혈색이 없고 창백하게 보이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는 그런 증상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이제 목표하는 게, 첫 번째는 루푸스 환자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증상과 통증을 1차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요. 2번째는 장기간 드셔왔던 중등도의 스테로이드제나 강한 면역 억제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몸의 부작용이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요. 또 3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깨진 면역 체계를 바로 잡아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더 이상 증상이 빨리빨리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게 치료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요, 열독이 치성하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열독, 쉽게 말하면은 독성분 중에 열이 너무 심하게 치성이 돼서 이 우리 몸의 전기, 면역력과 사기가 나쁜 기운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하는 게 바로 열독 치성형. 그리고 양어수범형은 뭐냐면, 양기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비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로 인해 수액대사, 수분대사가 잘 돌지를 못해서 몸이 잘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양어수범형의 이제 한약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 또 음어내열은 진액이 부족해서 열이 울울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진액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양이 모자라서 열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고 이거에 대한 한약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침과 뜸과 그 다음에 한약요법인데, 침은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아 주어서 경맥의 흐름을 도와주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면 우리 몸의 염증이 노폐물, 소변, 대변, 땀으로 더 밖으로 체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쑥의 기운을 사용해서 체내 여러 가지 어혈이나 습담이나 불순물을 밖으로 배출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기초 체온이 1도씨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같이 상승하는데 이런 떨어져 있는 면역력을 바로잡는 데 뜸 치료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약은 음어내열이냐, 열독치성이냐, 또 양어 수범형에 따라서 각각 이제 처방되는 한약재가 다른데요. 열독이 너무 심할 때는 열을 꺼주는 금은하나, 영교, 황련, 황금 내지는 생지향 같은 거를 써주면서 열을 갖다가 많이 다스려줘서 염증을 같이 치료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양어 수범형은 수액다사, 우리 몸에 수분이 잘 돌지를 못해서 붓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그로 인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를 이제 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택사나 절영이나 백출이나 복령 계지를 통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잘 돌려주는 그런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음어내열은 진액이 부족한 거를 보충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모나 황백이나 생지향, 숙지향 같은 약재를 써줘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이제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전신 홍반 루푸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과 한약적인 진단법, 치료법에 대해서 강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전신 홍반 루푸스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25세의 여자입니다. 항체 검사상 수치가 2.5로 정상인데요. 정상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루푸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걸 많이 뒤져보시고 본인이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증상들이 이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의심이 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얼굴에 나비 모양의 빨간 발진이 자꾸 나타나고 단백뇨가 나오면서 탈모가 요즘에 갑자기 점점 심해졌고요. 코안이 자주 헐면서 열이 자꾸 나고 또 무릎, 손가락 그런 관절들이 아픈데요. 특히 생리 전에 심해집니다. 혹시 항체 검사가 양성이 아닌 음성,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루푸스일 수가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류머티스 내과학회에서 발표를 했듯이 11가지 발표 증상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 중에 지금 보면 벌써 발진, 홍반의 그런 피부 발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코안이 자꾸, 그러니까 코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 안이 이제 궤양, 구강 궤양이나 코안이 자주 한다고 했고, 그래서 2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관절염, 관절 통증이 있고요. 무릎, 손가락, 관절 통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열이 자꾸 나면서 탈모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벌써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루푸스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정밀 검사, 이제 혈액 검사나 일반 소변 검사 상에서도 염증 수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일단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전신 홍반성, 전신성인 경우에는 콩팥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소변 검사상 단백뇨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로 이제 이거를 같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이 진단 기준에 해당이 벌써 되거든요. 그래서 항체 검사가 비록 음성이 나와도 루푸스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은 굳이 한 개의 진단 검사 결과만 가지고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언제부터 앓고 언제 심해진지, 아까 생리 전에 심해진다고 했는데 언제 심해지고 그 다음에 증상 중에 몇 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소변 검사나 기타 혈액 염증 검사상의 수치도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이제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루푸스는요, 결국에는 염증 관리예요. 이 염증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은 항체 검사상 지금 당장은 음성이 나와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을 빠르게 치료하고 관리하고 또 깨진 면역 체계를 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좀 몸이 안 좋은 음식, 그러니까 찬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 그런 거를 많이 드시고 살이 찌게 하면서 생활 습관도 너무 막 춥게 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물이 가루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듯 그런 면역 체계가 깨질 만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고 이런 생활 습관 관리나 식습관 그런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학에서는요, 이런 깨진 신체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면역 체계를 많이 끌어올려주고요. 그와 동시에 염증 치료를 빨리 도와주는 침 치료, 뜸 치료, 한약 치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면서 면역력도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함께 예방에도 모두 도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본인이 일단 루푸스로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받은 이후에는 이런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신 홍반 루푸스란 무엇이며 또 여러 가지 증상들과 함께 어떻게 진단을 받고 또 이 전신 홍반 루푸스는 어떠한 원인으로 심해지면서 한학적인 진단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요,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